집에서 협착증 극복하는 7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착증 탈출을 위해 협착증TV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 TV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치료하는 도침 치료의 모든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초기가 있고요, 중기가 있고요, 말기가 있습니다. 말기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걸을 때 너무 아파요. 평지를 걸을 때도 너무 아파요. 왜 그러냐면 미세한 골절들이 대퇴골두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뼈가 부러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죠. 너무 아픕니다. 이런 말기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우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초기, 중기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환자분들의 적당한 치료 방법이 없어서 계속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도침 치료를 하게 되면 초기, 중기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환자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환자분들은 이 영상을 정말 잘 시청하셨으면 합니다. 허리와 무릎이 아프신 분들 어떤 신발 신으시나요? 허리와 무릎에 좋은 신발 첫 번째 조건, 발 전체의 근육이 활성화되고 발가락이 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척추에 대한 지탱력이 좋아지거든요. 이 맨발 신발은 밑창이 매우 얇기 때문에 뒤꿈치, 중간, 앞꿈치, 발 전체를 통해서 걷는 게 가능해집니다. 앞에가 넓기 때문에 발가락이 펴지게 돼서 척추 관절을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되죠. 좋은 신발 조건 두 번째, 땀과의 접지를 통해서 혈류순환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접지는 땀과 전기가 통한다는 말인데요. 맨발 걷기를 하면 땀과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혈류순환에 도움이 되죠. 이 맨발 신발의 밑창은 땀과 전기가 통하는 특수한 소재의 고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맨발 걷기의 원리와 유사하죠. 허리, 무릎이 아프신 분들께는 이 맨발 신발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핵심만 저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여러 증상이 있어요. 평지를 걸어도 증상이 있는 분 계십니까? 나는 평지를 걸어도 상관없는데 계단을 오르내릴 때만 증상이 있다. 이런 분 계시나요? 나는 평지를 걸어도 증상이 없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아무 상관없는데 차를 탈 때 내릴 때만 증상이 있다. 이런 분 계신가요? 자, 평지를 걸어도 증상이 있는 경우는 심한 편이죠. 심한 편. 뭐 치료가 안 되냐 그건 아니고요. 이 세 가지 중에 심한 편, 이거는 중간이고요, 이거는 초기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평지를 걸을 때는 잘 보십시오. 평지를 걸으니까 고관절 각도 변화가 별로 없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계단의 높이만큼 고관절 각도 변화가 일어나요. 잘 보시면요. 차를 탈 때 내릴 때는 어떻게 돼요? 특히 세단이다, 낮은 차다, 고관절 각도 변화 크게 일어나죠. 그래서 초기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극초기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어떤 증상을 느끼냐면, 운전하고 나서 내릴 때 뭔가 엉덩이에 느낌이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럴 때 잘 치료하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점점 진행되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뭔가 다리에 힘이 빠지고 엉덩이가 아픈 것 같은 느낌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평지를 걸어도 아픈 순간이 와요. 근데 대부분은 이런 상태가 되면 MRI를 찍어보게 되죠. 그래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초기라든가 중기의 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평지를 걸어도 증상이 있는 경우는 중기의 중반이라든가 후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엉치부터 사타구니, 허벅지, 무릎 위쪽까지 이래 퍼져 있어요. 즉, 허리가 아프다. 나는 명확하게 허리가 아프다. 그건 허리예요. 그런데 엉치가 아프다. 이거는 허리 문제일 수도 있고 고관절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나는 사타구니가 아프다. 이것도 허리 문제일 수도 있고 고관절 문제일 수 있어요. 허벅지 앞쪽이 아프다. 역시나 허리 문제일 수도 있고 고관절 문제일 수도 있어요. 무릎 위쪽이 아프다. 무릎 위쪽이 아프다는 건 뭐냐면 주로
고관절일 경우가 많고 무릎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엉치가 아프다. 엉치는 허리 밑에 골반 쪽을 말하는 겁니다.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을 보면요, 엉치가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엉치가 아프다고 병원을 찾으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허리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고관절 하자도 엉치가 아프거든요. 문제는 허리 문제라 생각해서 스테로이드 주사라든가 이런 걸 놓게 되면 고관절이 급속히 악화됩니다. 그래서 난 엉치가 아픈데 병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잘 안 낫네? 그러면 고관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의심하셔야 돼요. 자, 사타구니가 아프다. 허리 때문에 사타구니가 아픈 경우는 크게 많지 않아요. 사타구니가 아프다 그러면 고관절 문제를 더욱 강력하게 의심하셔야 돼요. 허벅지가 아프다. 허벅지도 고관절인 분들은 앞쪽이 아픈 경우들이 많거든요. 앞쪽이. 전면부가 아픈 경우가 많아요. 전면부가 아픈 경우에는 고관절인 경우가 많아요. 허리보다. 그래서 고관절 문제를 강하게 의심해야 돼요. 무릎이 위쪽이 아프다. 보통 무릎이 아픈 분들은 무릎 안쪽이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무릎의 위쪽이 아픈 경우는 역시나 고관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증상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대략적으로 허리의 문제겠는지 고관절의 문제겠는지 무릎의 문제겠는지를 알 수 있고요. 또는 허리와 고관절이 같이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고관절과 무릎이 같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경험이 많은 의사를 만나서 잘 진단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엉치가 아프다 그래서 무조건 허리 문제라 생각하고 허리에 필요한 치료만 했다가는 고관절이 악화될 수 있다. 무릎이 아프다 그래서 무조건 무릎이라 생각하고 무릎에 좋은 치료만 했다가는 고관절이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요, 무혈성이에요. 무혈성. 무슨 말이죠? 피가 안 온다. 괴사가 된다. 괴사는 뼈가 괴사된단 말이죠. 그래서 MRI를 찍어보면 괴사가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유착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아셔야 돼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착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피가 안 와서 뭐가 된 거예요? 피가 안 와서 뼈가 괴사된 거예요. 뼈가 괴사될 정도로 피가 안 왔는데 주변에 있는 인대들은 건강하게 있을까요? 주변에 있는 인대들 역시도 피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인대는 피가 부족해지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인대는 바로 유착을 일으킵니다.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면 인대는 유착을 일으키고 더 부족해지면 뼈는 괴사된다. MRI에 보이는 건 뭐예요? MRI에 보이는 거는 뼈 괴사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많은 증상과 통증들은 인대의 유착이 일으키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뼈가 괴사된다 그래서 바로 통증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괴사가 심해져서 뼈 내부에서 미세한 골절이라든가 뼈 내부의 변형이 이루어지면 엄청난 극심한 통증이 오는데요. 처음에 일어나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많은 통증은 바로 인대의 유착, MRI에는 보이지 않는 인대의 유착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대의 유착을 해결할 수 있다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초기, 중기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대의 유착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인대의 유착을 해결할 여러 가지 방법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인대의 유착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이 될까? 밖에서 두드려서 인대의 유착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제일 좋은 방법은 인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인대까지 가장 간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예요? 다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간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전 세계에서 인대까지 가장 간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바로 침입니다. 침. 침이 2000년이 넘게 안 사라지는 이유가 있어요. 어느 포인트에 가장 간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도구인 거예요. 엄청난 발명품이죠. 그런데 침으로 들어갔어요. 인대가 유착돼 있잖아요. 유착을 해결해야 돼요. 유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침 끝이 미세한 칼날 모양인 게 유착을 해결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침은 끝이 바늘 모양인데요. 도침은 끝이 미세한
칼날 모양으로 이루어져서 이름이 칼도자를 써서 도침인 거예요. 그래서 도침으로 원하는 인대까지 정확히 들어간 다음에 유착을 풀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초기, 중기,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증상의 원인인 인대 유착을 아주 간편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바로 도침 치료인 겁니다. 자, 초기, 중기,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환자분들, 나는 차에서 내릴 때 아프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 힘이 빠지고 느낌이 이상하다, 요즘 들어서는 평지를 걸어도 아프기 시작했다, 도침 치료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이해가 쉬우라고 강조해서 설명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뼈의 괴사나 인대의 유착은 근본적 원인이 뭐죠? 피가 하나 생긴 거예요. 혈액순환이. 쉬워요, 이해하면. 피가 하나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고관절로 피가 잘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봅시다.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고관절을 주먹으로 두드리는 거. 두드리면 자극이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좋겠죠. 고관절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겠죠. 고관절에 무슨 물리치료라든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무슨 도구가 있다면 해주는 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죠. 어쨌든 고관절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방법이라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 발끝치기가 있어요. 잠을 자기 전에 반드시 누워요. 반드시 누운 다음에 뒤꿈치를 붙이고 앞에를 툭툭 쳐봅니다. 처음에는 툭툭 쳐지지 않아요. 왜? 고관절이 굳어 있거든요. 계속 하다 보면 툭툭 쳐집니다. 자, 이러면 고관절이 스트레칭이 되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발끝이 부딪히면서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잠을 자기 전에 3분에서 10분 해보세요. 10분. 3분에 10분.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발끝까지 고관절로 혈액순환을 시킬 수 있는 매우 도움이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맨발 걷기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30분씩 요즘에는 지자체에서 조성한 안전한 맨발 걷기 장소가 많이 있어요. 이런 안전한 맨발 걷기 장소에서 꼭 해보세요. 맨발 걷기 큰 도움이 돼요. 자, 이건 생활 속에서 하는 방법이고, 또 고관절로 혈액순환을 시키는 좋은 방법이 뭐냐? 정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한의사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한약치료.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고관절 환자분 중에 다리에 쥐가 난다든지 다리가 저림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왜? 고관절로 피도 안 가니까 근육으로 피가 안 가겠죠. 그러니까 쥐가 나는 거예요. 결국 피가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리에 나는 쥐라든가 저림 이런 게 한약으로 엄청 잘 치료돼요. 고관절로의 혈액순환도 한약치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약치료 그러면 간이 안 좋아지네, 신장이 안 좋아지네. 세상의 모든 약은요, 간이 안 좋아지는 약도 있고 간이 좋아지는 약도 있어요. 얼마 전에 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데 대규모 통계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요. 수십만 명이 한약을 먹었던 사례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간이 안 좋아진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지만 한약은 간이 안 좋아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관절 한약은 특별히 간에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집니다. 왜? 간에 도움이 돼야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어쨌든 한약치료가 있다. 자, 오늘 내용이 치료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시고 불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환자분들께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환자분들은 좋은 치료를 만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좋은 치료를 만나지 못하면, 정확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극복하기가 어렵겠죠. 도침치료 꼭 시도해 보시길 바라고요. 혈액순환을 위한 생활관리 방법도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